담당하고 있는 이하은 강사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제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머리를 확 자르고 왔더니 이제 사진과 실물에 이제 캡처해가지고 있는데 머리 때문인 거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국어 강사가 되고 싶어서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 대학생 때부터 쭉 학생들을 가르쳐 왔었고, 그래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메가스터디 러셀의 강의를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목동을 지나서 대치명이 대치지점, 그리고 또 오디세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중앙고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교 시절부터 중앙고 학생 때 과외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의 횟수로 5년 정도는 중앙고 학생들을 지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켜봐 왔고요. 그리고 저는 담당했던 매년 또 중앙고에서 전교 1등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에 있어서만큼은 또 정말 완벽한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고 2 그리고 중앙고 3을 모두 다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중앙고 3학생들 80%가 이제 정말 내신 10% 안에 들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이제 행복해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금 대학 모두 다 진학을 했는데 연락해서 최근에는 막 10몇 명씩 모여가지고 저한테 밥 사달라고 연락을 해서 열심히 또 카드 긁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고 2학생은 고1부터 또 쭉 끌고 올라온 친구들인데요. 해당 학생들은 조금 유형이 독특했던 게 고3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 친구들이 쭉 좋은 성적을 받는 템포였다면 중앙고 2 친구들은 굉장히 좀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한 친구가 5등급이었다가 저랑 딱 시험 한번 같이 하고 전교 10등까지 성적이 올랐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의 친구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5등급과 6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1등급까지 오르기도 하고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9등급제 3등급이다 보니까 꽤 많은 폭으로 성적이 올라서 예년과는 또 다른 뿌듯함을 느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고 올랐을 수 있던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 수업이 좀 재미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좀 하위권 친구들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수업이 좀 재미있지 않으면 듣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중앙고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 주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서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고의 출제 범위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해야 하냐? 중앙고는 부교재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국어도 수학이랑 동일하게 부교재를 사용하는데요. 매년 동일하게 올림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동아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기 보시면 제가 모의고사는 괄호 표시를 해놨어요. 이 의미는 들어갈 때 있고 빠질 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학년은 시험 4번 중에 2번만 모의고사가 들어갔고 2번은 빠졌고요. 그 다음 2학년은 4번 모의고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넣는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진도를 나갈 때 좀 미리 빨리 빼놓고 모의고사를 혹시 넣으실 수 있어서 대비를 하려고 진도를 빠르게 좀 뽑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지를 좀 양상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앙고가 시험 문제 양상이 매우 독특합니다. 중간고사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교과서의 비중이 가장 크고 문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중앙고는 문법을 원래 안 내는 학교인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기말고사 시험지로 가볼게요. 기말고사는 아마 이제 프린트 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건 흑백이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문법이 17문제고 지난번과 달리 교과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완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예측하고 들어가셔야겠고요. 문법을 한 번에 몰아서 낸다는 특성이 가장 중간고의 독특하고 힘든 지점이긴 합니다. 저희 한번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늘 1학기 중간고사는 시험도 평이하게 출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적은 편으로 내시는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엄청납니다. 자, 문학 9지문, 독서
두 지문에 문학 7지문인데 제가 이제 오타를 좀 냈고요. 자, 독서 두 지문에 문학 7지문 총 9지문 텍스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문법이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엔 음운 변동은 중간고사 때, 그다음 문법 요소는 기말고사 때 나눠서 간다면 우리 학교는 한 번에 다 집어넣거든요. 이 정도 시험 범위가 아직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옆에 있는 학교엔 명지고의 3배 정도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뭐 대치권의 그 8학군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과 비슷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여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때 이 시험 범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등급 컷의 편차로 거의 10점씩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잘 소화할 수 있으면 되는 시험이기는 하나 학생들이 5월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학교는 또 왜 이렇게 자주 쉬고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이렇게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앙고는 그때 놀면 기말고사 정말 큰일 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딱 아직 한 달도 남기 전이지만 이 시기에 뭔가 내신을 위해서 나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꼭 문문 변동과 문법 요소 한번 돌리고 오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중앙고에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지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수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33문항 이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저 프린트 인쇄하는 거에는 동그라미 시간 부족 가능성 5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세모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고가 시험 범위는 많고 한 대신 시험 난이도 자체는 좀 평이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 수가 많지만 문제 자체가 좀 기본적인 유형이 출제되다 보니 학생들이 그렇게 개념을 충실하게 암기를 해놓는다면 시간 부족을 토로하는 시험지는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성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점점 이제 그 주변 학교들은 서술형과 서답형을 줄여가는 추세인데 중앙고는 늘 서술형을 출제하십니다. 그리고 서답 아니고 서술형도 출제하시는데요. 약 24점 이상 100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이 서답형이 되겠죠. 자, 그럼 서술형이 되겠죠. 그런데 중앙고가 서술형을 굉장히 깐깐하게 측정하고 해당 부분에서 감점이 많습니다. 딱 원하시는 정답의 틀이 정해져 있어서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조건을 부합하지 않게 써서 완전 감점이 크게 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써도 다 틀렸다고 체크를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 때문에만 한 10점씩 깎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서술형, 중앙고 스타일에 맞추어서 훈련을 따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안타깝게 이제 많이 감점이 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기말고사 때 모든 문법이 몰려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야 한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사항은요. 출제 스타일이 매 시험마다 좀 편차가 심한 편인데요. 그래도 좀 희소식은 시험 범위와 프린트 내용이 매년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수업을 진행하시는 PPT 내용이 5년 전과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프린트는 제가 봤을 때 지지난 교육과정과도 프린트는 동일한 걸 계속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앙고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께 수강을 하시면 아마 수업 내용에 대해서 훨씬 선생님들이 잘 알고 대비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선생님마다 출제 경향이 좀 다 다르십니다. 어떤 선생님이 배치가 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시험 범위에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문제 패턴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한테 선생님 확정되면 어떤 선생님인지 물어보고 해당 선생님의 맞춤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모의고사 시험 범위 들어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등급컷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점 정도가 널뛰기가 심합니다. 80점 초반부터 90점 초반까지 훅훅 널뛰는 편인데 지금 10%대 기준이기 때문에 엄청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는 심지어 등급컷이 낮을 때는 10%는 한 70점대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밑학년들은. 그런데 작년에 80초에서 90초 정도 안에 끝났다는 건 중앙고 치고는 꽤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등급은 어떤 걸로 조절을 하시냐 80점대로 조절할 때랑 90점대로 조절하실 때 어떤 걸 다르게 내시냐를 보시면요 시험 범위가 좀 다릅니다. 시험 범위가 많으면 학생들이 좀 성적이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학에서 외부 작품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세요. 이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가장 공포스러우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학교 때는 다 알려주잖아요. 여기에서 문제 낼 거다 다 얘기를 해주고 문제를 내신다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작품들이 문제의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읽어낼 수 있냐? 요게 우리의 킥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 유발형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저는 아직도 이 선지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2년 전이었어요. 저희 수강생의 거의 절반이 틀려온 선지였는데 어떤 문제였냐? 가는 보기를 고쳐 쓴 작품이라고 할 때 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읽으면 가는 고전시였고 보기는 현대시였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당연히 고전시를 고쳐 쓴 게 현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어 있었어요. 고전시가 오히려 현대시를 바꿔 쓴 거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문제를 내셔서 학생들이 가와 보기를 바꿔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읽고 문제를 풀었다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숨겨놓으셔서 또 이런 걸로도 등급 조절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별로 어떻게 문제를 내시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 문학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에서.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를 하시는데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4작품씩 한 번에 묶어서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표현법을 특정 작품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해당 작품과 다른 작품은 표현법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문항도 출제가 됩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중에 이제 적절한 거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표현법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표현법의 개념뿐만 아니라 표거 그리고 또 표현법에 다른 워딩을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감정이입, 뭐 대꾸법 이런 워딩들로 내 학교에서는 수업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꾸법을 다른 말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들로 바꿔서 출제하셔서 우리는 표현법의 다른 워딩들까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고난도 문제는 외부 작품 문제로 출제를 하실 거고요. 시험당 4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4개를 만약에 다 틀리면 이제 1등급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외부 작품을 얼마나 내가 또 잘 읽고 대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부교재 선지 연계율이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요. 예전에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성적이 나오게끔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통시적으로 봤을 때 점점 부교재 연계율을 줄이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부교재의 내용도 텍스트를 완벽하게 너가 학습을 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유형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작품 내용, 그 다음 선생님 뭐 필기 이런 걸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정답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 중앙부는 출제합니다. 우리 또 어휘 문제를 내야 우리가 또 수능에서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시험당 2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학 작품마다 옆구리에 있는 어휘, 선생님이 언급해 주신 어휘 꼼꼼하게 다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시험 문제 한 2개 정도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표현법 문항들이거든요. 둘 다. 하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유형에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고요. 그리고 또 저 옆에 있는 문제는 이제 표현법 문제 중에서 표현을 다르게 출제한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응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학교에서는 다 상응보라고 가르칠 거거든요. 그런데 상응보는 미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험지에서 나온 말이 달라요. 하지만 학생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렵다는 외부 작품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배운 내용들이 보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걸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읽고 우리가 배운 작품들과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좀 키워야 하는데 중앙고는 이렇게 보기에 외부 작품이 들어가는 유형도 출제가 될 거고 저렇게 선지에 외부 작품이 들어가는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보기에 외부 작품이 들어가는 건 한 지문 읽고 비교하면 되고요. 선지에 들어가는 건 무려 5지문을 다 읽고 우리 시랑 비슷한 걸 고르는 유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외부 작품은 그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 작품을 풀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풀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디세이에서는 찍어드립니다. 이제 좀 충암고 스타일에 맞춰서 자주 나올 수 있을 만한 외부 작품들을 또 찍어서 한번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아예 충암고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을 통으로 빼서 외부 작품을 대비하는 시간으로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팔로우 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심화 개념보다는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막 예외 같은 게 많잖아요, 문법에. 막 예외 같은 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문법인데 그 부분 안 건드십니다, 중앙고. 확실히 그 개념들, 너가 뭐 국외음화라고 하면 국외음화의 조건은 명확하게 아니 정도에서 그치시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부분까지 막 공부하려기보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확실하게 기억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법은 부교재와 모의고사의 유형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펴보면 이게 내신 문제인지 모의고사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치를 더 키워야 하고요. 프린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매년 바뀌지 않는다는 그 프린트 거의 거기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린트의 내용들 정말 잊었듯이 꼼꼼히 기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또 이제 오디세이 예비고일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들 다 맞춰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로 출제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둘 다 보기가 들어가 있죠. 다 모든 문제에 보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기를 읽고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외음화 같은 문제들도 보시면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이 단어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구나까지 모든 조항에 대한 내용을 좀 심도 깊게 공부를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를 건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독서와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독서 모의고사가 그 이름이 주는 그 굉장히 압박감이 커요. 모의고사가 내신에 나온다니 이거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우리 지문 변형 안 하시기 때문에 내신 대비 철저히 하는 선생님 아래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별 문제 없이 대비가 가능합니다. 부교재는 연계가 덜 되지만요. 모의고사 텍스트는 심지어 문제, 보기까지 또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패턴이어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부교재도 독서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올해 올림포스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에 이 교육과정으로 바뀐 올림포스가 그 예년 올림포스보다 독서의 내용들이 훨씬 쉬워서요.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확실하게 했다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게끔 출제하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독서와 모의고사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 많은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대비를 했는가 그리고 대비를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본수업용 교재가 따로 배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본수업용 교재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교재 텍스트는 자습서에도 없고 우리 평가 문제지에도 없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로만 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표현법 같은 경우에 표현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표현법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충암고에 맞추어서 표현법 개념 설명을 하고 작품 텍스트 분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법 같은 경우에도 빈칸 형식으로 학생들이 개념 잘 잡을 수 있게끔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문제 여러 개 풀어보면서 훈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충암고 형식,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 유형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그냥 시험장에 가서 맞닥뜨리면 우리 당황해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보기형 문제들 미리미리 훈련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도 따로 아예 날 잡아서 비슷한 유형의 텍스트들 선지형부터 시작해서 보기형 문제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출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력을 점검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적이라는 파이널 자료 직보 프린트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가장 특장점, 그리고 또 오디세이의 가장 특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복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암고에서 요번에 졸업한 친구 중에 약대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저랑 쭉 3년 내내 같이 내신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의 특성이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안 하는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가 100% 숙제를 해오는 걸 3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늘 한 70%만 숙제를 해서 정말 혼내기 애매한 수준까지만 해오는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 그래도 국어 쭉 1등급 받고 막 전교 1등도 하고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했던 그 패턴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나? 이게 좀 중요할 텐데 그 친구는 꼭 시험 2주 전에 저한테 복습 테스트지 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복습 테스트지를 아예 모아가지고 하루 날 잡고 다 푼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할 것만 질문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만 해도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저는 복습 테스트를 꾸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들 빈칸 뚫어서 이제 개념들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OX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좀 어렵고 복합적인 선지들 그리고 또 같은 표현을 다른 워딩으로 썼을 때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학생에 비해서 덤벙대는 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성이죠. 재시험과 클리닉. 저는 좀 1대1로 학생들 부족한 부분 생기면 붙잡아 놓고 하나씩 채워주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문제만 풀다 보면 선생님 저 다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OX 문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약점 보일 때마다 제가 붙잡아 놓고 바로바로 채워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3회는 풀어봐야, 기출을 3회 정도는 풀어봐야 우리가 학생들의 실력과 뭐 이런 걸 점검을 확실히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암고 스타일을 이제 적중한 이런 비형리기들 미음 같은 스타일 아까 보셨죠? 그런 문제 유형들 똑같이 제작해서요. 학생들이 실전 감각도 키우고 저도 학생들이 약점 좀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는 이렇게 제가 시험 결과와 또 분석한 결과들을 또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이지만 또 제가 다 꼼꼼하게 이끌 테니까 걱정 안 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는 이제 또 교실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